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세입자로 살아봤거나 임대를 줘봤거나 집주인으로 살아봤거나 그러면 등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등기에 임차인 이런 말 없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기타 모든 것들은 등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아닌데 임차인 보호해준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보호해주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뭐 하냐면요, 제가 임대인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입니다. 여러분 저랑 처음 만나서 뭐 합니까? 계약합니다. 돈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계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잔금은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기일을 정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이사 날짜로 잔금 잡죠? 상식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잔금과 이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잔금이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 이사하기 한 일주일 전에 잔금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금 걸고 나머지 잔금을 다 줬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열에 하나 사고가 터집니다. 이사하려고 갔더니 전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거 큰 사고입니다. 큰 사고예요. 돈은 줬는데 이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이사를 좀 먼저 하고 잔금은 한 일주일 후에 주겠대.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어. 아무 문제 없이 일주일 후에 받으면 되는데 이것 또한 열에 한 건 사고가 터집니다. 잔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장난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서 내보내면 돼요? 그럼 저 형사 고소당합니다. 내 집이라고 내 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돈도 못 받고 내 살게 하면서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 돈 돌려받는 소송도 제가 한심하다 그러는데 내 돈 받지도 못하고 내 집은 그냥 남이 쓰고. 그래서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모두를 위해서 제가 상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와 잔금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사라고는 잘 안 하고요. 보통 인도라 그러던가 아니면 점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다 끝내면 무슨 신고해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합니다. 몇 가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썼을 거고 들어가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 해야지만 임차인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거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임차인이다? 아닙니다.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임차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계약서도 점유도 전입도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라옵니까? 계약서 쓰면 등기에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등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법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다른 날일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이사는 먼저 해놓고 전입을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전입을 오늘 해놓고 이사를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굳이 따지자면 기준은 뭘로 한다? 얘로 합니다. 전입. 자, 전입 날짜를 등기부 등본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조그만 아파트예요. 자, 1순위 뭡니까? 바로 근접 나와버렸죠. 밑에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물건은 하자가 없습니다. 예가 나왔죠?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나오네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등기 임차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옵니다. 왜? 이 임차인은 등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따로 표기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3대 요건은 뭐다? 전입이다. 따라서 이 전입 날짜를 등기부에 껴 맞추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초보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바로 직접 연습장에 써보기입니다.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을 보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실력이 좀 늘면 안 하게 되는데요. 안 하게 될 때까지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위, 접수 날짜, 권리 종류, 권리자 해서 아까 그 등기부처럼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순위를 나눠봤습니다. 자, 1순위 여기만 봐서 모르죠. 자, 올려볼게요. 임차인은 2017년이고요. 1순위 근저당은 2012년이네요. 근저당이 빨라요? 임차인이 빨라요? 근저당이 5년 정도 빠르죠. 제가 연습장에 적습니다.
1순위 2012년 4월 3일 이렇게 적었어요. 근저당 2순위가 뭘까? 임차인은 2017년이고요. 2순위 압류는 2016년입니다. 그럼 2순위는 뭐예요? 압류죠? 2016년 10월 19일 압류해서 세무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뭘까? 임차인은 2017년이고요. 그 다음 소유권은 2018년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임차인이 맞네요. 그래서 3순위 2017년 3월 27일 임차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하 생략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3순위까지 적을 필요도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등기부와 임차인을 이렇게 대입을 해봐라 라는 것 때문에 제가 3순위까지 적어봤지, 대입을 딱 하려는데 뭐가 1순위예요? 근저당 1순위잖아요. 그럼 이 3순위를 적을 필요도 없죠. 왜? 이 물건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근저당이 1등이니까 인수할 게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 두 번째 사례는 뭐냐? 임차인이 없는 사례는 아니고요. 임차인이 있는데 등기부랑 임차인 현황이랑 대입해 보니 임차인이 늦은 경우니까 이 대원칙에 그냥 맞춰갖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저당 위로는 인수, 근저당 밑으로는 말소. 밑에 있는 임차인은 예외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등기부 등본부터 볼게요. 자, 1순위 소유권 무시합니다. 이제부터 빨리빨리 갈게요. 바로 근저당권이죠. 그럼 위에는 인수할 게 없고 밑으로는 근저당을 포함해서 싹 말소됩니다. 등기부상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될 수 있다?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임차인을 껴 넣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2016년 8월 29일 나오네요. 보증금 1억 7천. 자, 그래서 등기부와 임차인을 표로 정리합니다. 자, 1순위 임차인은 2016년이고요. 1순위 근저당은 2016년이에요. 같은 해야. 그러면 근저당은 2016년 10월 31일이고요. 임차인은 2016년 8월 29일이에요. 임차인이 2달 빠르죠? 그럼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따라서 임차인 1억 7천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얘는 등기고 얘는 전입이에요. 각각의 다른 서류를 그냥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원칙은 하나도 흔들리는 게 없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말소입니다.